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과 춘천 등에서도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방청에 따르면 1년에 무려 2천여 건, 하루 6건 꼴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6건 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별별 상담 주제는 이웃집에 사는 개가 저를 물려고 해요. 무서워요. 예. 나한테만 호랑이로 변하는 이웃집 댕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셔보죠. 수의사입니다. 마이펫 상담소 윤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분은 모든 주제에 다 나오시네요. 6마리 반려견과 함께 살고 계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애견 전문가 서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야구 전문가고 예. 예, 이번엔 애견 전문가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먼저 여쭤볼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몇 마리 키우십니까? 고양이 6마리, 강아지 1마리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민 교수님도 저는 강아지 6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은 키우기 쉬우니까 고양이 6마리는 강아지 한 2마리 정도로 쳐야 됩니다. 고양이 6마리 키우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두 분 벌써부터 이렇게 별 주제도 아닌데 누가 보면 뭐 정치권에서 싸우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윤세님 팬들이 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미사하게 미사미님, 뭐 호불호 뭐 TV님 지금 응원하고 계신데 지인분들이신가요? 아니, 알바비로.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고요. 오늘 사실 반려인들에게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내용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나오던데 개 주인은 우리 개 진짜 순둥이에요 하는데 이웃들은 호랑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내 강아지가 순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전제예요. 나한테는 순둥이일 수 있지만 상대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강아지의 공격성의 베이스는 두려움이에요. 예. 두렵기 때문에 짖고 두렵기 때문에 으르릉거리고 두렵기 때문에 상대를 다가서 무는 거거든요. 예. 즉 으르릉거리고 짖고 물고 하는 모든 행위는 무서우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 네가 무서우니까 공격하겠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나한테는 순둥이일 수 있죠. 나한테는 두려움을 안 가지니까요. 내가 걔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상대에게도 과연 순둥이일까? 상대를 두려워한다면 얘는 공격성을 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꿔 말하셔야 돼요. 내 강아지는 예민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강아지는 겁이 많으니까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께서는 고양이 6마리를 키운다고 하셨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 6마리 키운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로 호불호님께서는 저는 아들 3명을 키웁니다 하셨네요. 진정한 승자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들 셋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 주인 입장에서 또 이웃집 개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진짜 걔가 두려움 때문에 문다는 게 맞는 게요. 예. 걔가 중2 때 이제 세퍼드한테 머리를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생 선생님 집에 놀러 갔는데 예. 이제 그 묶여 있는 개예요. 세퍼드가 묶여 있었는데 예. 저는 그 당시도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친해 보려고 막 하는데 걔가 계속 저한테 싫다는 사인을 막 보냈거든요.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다 굴하지 않고 다가갔다가 머리를 물렸고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던 시절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예. 네, 그랬는데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낀 게 싫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말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셰퍼드면 사냥개보다 이제 공격 목적으로 개량된 강아지라 공격성이 강해 이제 군견 용도로 많이 개량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머리를 물리셨군요. 예, 그 피도 많이 흘려고 그랬는데 혹시 얘가 묶여 있으면 더 공격성이 증대되지 않나요? 혹시 일단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묶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면 흥분도가 증가되고 흥분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공격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격성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지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뇌의 세로토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우울증,
아니면 뭐 사람의 공포증, 예. 아니면 뭐 사람의 강박증 이거랑 똑같은 원인이에요. 뇌 세로토닌 부족에서 오는 거고요. 예. 이런 세로토닌 부족 뇌의 어떤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요. 흥분도가 증가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공격성이 강한 강아지는 어떻게든 간에 흥분도를 낮추는 쪽을 택하셔야 돼. 자극원을 없애고요. 예. 바꿔 말하면 사람을 무서워한다면 사람을 피해 산책을 다니셔야 되고요.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다른 강아지를 피해 산책을 시키셔야 돼요. 예. 근데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사회성을 기른다고 공격성을 떨어뜨린다고 오히려 사람을 더 만나게 하고 다른 강아지를 더 만나게 해요. 근데 그 사회성은요. 사회화 시기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강아지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3개월 길어도 4개월이면 다 끝나요.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사회화 교육은요. 얘한테는 자극원이 되고 오히려 고문이 돼요. 플러징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홍수요법이라 해서 오히려 얘한테 더 심한 공격성을 유발할 뿐이지 결코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예, 예. 일종의 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 시기는 짧게 끝난다는 거. 예. 나중에 시키는 사회시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때는 오히려 피해야 된다는 거. 예. 요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예. 애견 전문가라고 말했던 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교수님 왜 모신지 모르겠어요. 그 6마리 키운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개물림 사고 원인으로 동물들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준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물림. 저희 애들은 근데 이상하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저희만 물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응급실을 한 3번 정도 물려서 갔었고.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제 손톱이 지금 까맣게 된 게 이게 걔한테 물려서 그런 거거든요. 손톱에 멍이 드신 것 같아요. 예. 한 3개월 전에 물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이구. 저희 개들은 저희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뭐 좀 싸우는 거 말리거나 뭐 좀 안고 이러려고 그러면 화를 내고 막 무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세상에 좋은 개는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얘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막 만져달라고 눕고 막 그러거든요. 애교를 부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기회주의적이죠. 이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밖에서 대외적인 이미지만 신경 쓰는 그런 애들. 얘네들이 원래 제가 이제 패키지 키우는데 황실견이에요. 황실견. 예. 황실견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개들이 많습니까? 주인한테 많고요. 공격하고. 주인한테 공격한다기보다는 지금 강아지들은 만약에 겁을 먹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나 강아지나 공포 상황에 맞닥뜨리면 3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도망갑니다. 영화에서 보면 엑스트라들이 주로 도망가죠. 예. 네, 두 번째는 얼어버려요.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비명을 지르면서 얼어버리잖아요. 예, 예. 마지막 방법은 맞서 싸워요. 주인공이 하듯이요. 그래서 강아지는 3가지 중에 한 가지 패턴을 보여요. 예, 예. 근데 주인한테는 보통은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걸 택한 거죠. 그럼 예. 내가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든 내가 뭐 싫어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고요. 밖에서는 얼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예. 애교를 부린 게 아니고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빨리 싸든고 빨리 가버리길 기다린 것 뿐이에요. 얘는요. 그랬을 가능성이 첫째로 높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리는 중에 물었다는 건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라 그래서요. 예. 겁이 많거나 뇌의 흥분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주인이 말리면 돌아서 주인을 물어버리는 경우 되게 흔한 경우예요. 예, 예. 정상적인 공격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많이들 생각을 잘못하는 게 지금 서민 교수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들이 공격성을 보이거나 주인을 무는 건 서민 교수님 잘못은 절대로 아니세요. 예. 뭐 얘를 뭐 잘못 키웠다거나 아니면 얘한테 뭐 시간을 좀 덜 냈다거나 얘를 산책을 덜 시켰다거나 운동을 덜 시켰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의 공격성의 근본 제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두려움의 대부분은 사실 유전이 돼요.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 어미 뱃속에서 신경이 형성될 때, 뇌신경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의 새끼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와요. 강아지 공장이란 곳에서. 예. 그럼 그 상황은 사실은 어미가 모견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시끄럽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강아지 뇌신경 형성 단계에서 아기 단계에서 되게 불안정한 강아지를 만들게 돼요. 정서적으로. 예. 예민한 강아지가 나오고 나온 이후에 생후 3개월에 끝나는 그 짧은 사회화 시기를 제대로 못 거치는 거죠. 충분히 다른 강아지를 만나보지 못했고 예. 충분히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이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이 3가지가 조합되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베이스가 형성되고 이 두려움이라는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어떤 자극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 바로 공격해서 물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애들이 저 누워있으면 막 밟고 다니는데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과 동물은 서열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방송에서도 서열로 꼬인 서열로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열로 설명하면 설명이 편하니까 예. 설명의 편의상 서열을 말하는 거지. 동물들도 진짜 이상한 찐따적 강아지가 아니면요. 사람과 동물은 서열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나랑 다른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사람 나는 개 이걸 알아요. 개들도. 그러니까 사람과 개는 서열로 구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공격성은 절대로 교정 자체가 불가능해지세요. 예. 사람과 개는 서열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견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옆에서 계속
저희 애들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요. 오늘 배운 거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유튜브로 청양고춧가루님께서는 저희 집 댕댕이도 저만 봅니다 하셨고요. 0509번님께서는 저희 집 강아지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른 개나 사람을 보면 엄청 짖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밖을 나가면 얌전해집니다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요, 자기가 효율적으로 획득한 거에 짖거나 으르렁거리면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대가 더 이상 가까우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속도에서 획득되는데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면 자기도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자기도 얌전하게 하는 게 자기 영역이 아니고 다른 강아지 영역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다고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0806번님. 5개월 된 블랙탄 암놈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짖지 않는데 고양이만 보면 그렇게 짖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뭐 하셨네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죠. 고양이에 대해서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는 그건 뭐 다른 종에 대해서는 뭐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군일 수도 있고 특정 강아지일 수도 있고 특정 고양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거야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속담이 있는데 예, 예. 캐스 앤드 도그스라고. 예. 잘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영어 단어 써봤는데. 오늘 이분 왜 모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강아지 고양이처럼 싸운다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많이 나오는 영어식 표현인데요. 예, 예. 사실은 강아지랑 고양이는 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만화 영화랑 달리 상당히 잘 지내요. 서로 잘 그러니까 지내니까, 왜냐하면 예. 영역권이 서로 달라요. 완전히. 강아지랑 고양이는 서로 이제 먹이도 다르고 예, 예. 영역권도 다르고 생태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잘 지내요. 근데 강아지끼리는 영역권이 겹치니까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예. 뭐 특정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니까요. 고양이랑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역권이 겹치면 싸울 수 있는데 강아지랑 고양이는 의외로 서로의 영역권이나 경쟁 대상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잘 지내요. 아니 제가 동물병원 한번 데려갔는데 거기 키우던 고양이가 숨어 있다가 후드로 패던데요. 우리 강아지를. 깜짝 놀랐어요. 후드려 팬다니요? 아니 손으로 딱 얼굴 때리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려견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반려견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요. 만약 낯선 그리고 화난 강아지와 마주쳤다면 당장 어떻게 좀 대처하십니까? 저는 일단 벌렁 누워서 이렇게 좀 제가 공격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상대가 큰 화난 경우 강아지를 보면 누우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강아지면 도망가고요. 좀 크다 그러면 벌렁 누워서 이렇게 예. 뭔가 그 눕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기하고. 눈높이를 맞춘다. 좋은 방법이죠, 선생님. 일단 기본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 상대의 흥분도를 예. 낮추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는 지금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다가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 예. 이 상황에서는 자극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예. 급작스러운 동작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돌아서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런 예. 거예요? 굳이 뭐 눈빛으로 제압한다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빛으로 강아지 제압해서 뭐 하시게요? 뭐 두고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고요. 누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가던 길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더 이상 얘한테 다가갈 마음이 예, 없다는 예. 표시를 하고 예. 나는 너를 더 이상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표시를 한다 그러면요. 강아지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눈높이 마주쳐서 이렇게 보시다가 머리 물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맹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입막이나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책하실 때 어떤 좀 조치를 취하고 나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마리니까 예, 예. 그냥 개 놀이터에 데려가서 유료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그냥 풀어놓고 예, 예. 마음대로 이제 소변 냄새 맡고 뭐 SNS도 하고 이러라고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냥 풀어놓고. 예, 그냥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 아주 애들도 행복해하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개 놀이터가 좀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 놀이터가 많이 생기면 사람이 개하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 싫어하는 사람이 산책로에서 개 만날 때 힘들잖아요. 예. 근데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개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개 놀이터 만들면 내 세금으로 왜 그런 거 만드냐라고 되게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윈윈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들도 사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예, 예. 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산책 팁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강아지 놀이터 풀어놓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예, 상관이 예. 없지만요. 일단 산책할 때 목줄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거나 이런 의미보다는요. 예. 왜 2-3살 된 어린아이를 복잡한 곳에 손을 안 잡고 그냥 풀어놓고 다니게 하진 않잖아요. 예, 예. 이 사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보통 우리 부모들은요. 이 아이의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의 자유를 위해서 맘대로 가라 이러진 않거든요. 예.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줄을 매는 거는요. 2-3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거랑 같은 행위에 해당돼요. 즉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주인이 아닌 보호자 입장이 돼가지고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목줄을 메고 다니는 건 당연히 하셔야만 됩니다. 그 목줄이 좀 늘어나는 거하고 그냥 일반하고 어느 게 좋아요? 저는 늘어나지 않는 걸 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강아지 안전을 위해서 내 몸에서 많이 떠나지 않는 요 정도 길이가 적당할 것 같고요. 아니 늘어나니까 뭐 거의 앞으로 한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전문가로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아니 제가 청취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알고 있죠. 예. 저는 애견 30년 전문가.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애견 키우셨는데 댕댕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역시 있어요? 그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가 떠날 때가 제일 힘들고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도 그 크기가 똑같아요. 너무 슬퍼서 한 몇 달 동안 예. 막 울기만 하는 그런 거죠. 벌써 눈물 나나 그래요. 혹시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서 방금 말씀했던 어떤 좀 심리적인 아픔이 왔을 때는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권유하십니까? 일단 뭐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분들하고 사실은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해 슬퍼하라고 보통 조언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냥 슬퍼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은 치유의 감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많이 울라고 보통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슬픔이 점점 가감되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가 보통 평균 걸린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사이에 자신의 슬픔이 충분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슬프고 우울감을 호소한다 그러면은요, 자신의 슬픔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 슬픔을 나누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그래요. 예, 뭐 예. 개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뭐 강아지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같은 예. 애견인이나 아니면 동물병원 선생님하고 자기의 슬픔을 계속 나누라 그래 얘기하고. 예. 그럼 많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코런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갈 것도 형, 권해드려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마리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매 슬퍼하다가 나중에 이제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슬픔이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내가 새로 들어온 강아지가 죽은 강아지 대체품이 돼서는 안 돼요. 즉 자신의 슬픔이 예. 충분히 잊혀진 다음에 새로운 강아지를 들여와야만 하는 거지. 예. 내가 그거 이전에 강아지를 치유 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죽은 강아지 대체품으로 평생 여겨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그러면은 억울합니다. 이 방금 영입이라고 강아지에게도 하셨는데 야구단도 아니고. 강아지에게도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평생 좋지가 않을까. 예. 슬픔을 충분히 삭히고 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됐을 때 예, 새로운 예. 강아지 영입하는 거를 보통 권장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네요. 별별 상담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다 됐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뭐 또 연애 콘텐츠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지금까지 마이팩 상담소의 윤쌤,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